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누군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막 친한 사람한테 가서 욕하잖아요. 뒷담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런 상황을 앞으로 계속해서 창조를 하는 나쁜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할 겁니다. 네빌 고다드 신간 리액트입니다. 뭐 네빌 고다드가 살아있어서 지금 쓴 건 아니고 옛날에 초창기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리그파님이 번역을 하셔서 이제 출간을 하신 거죠. 한국어로 출간된 게 지금 출간된 것 뿐이지 네빌 고다드가 옛날부터 강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보던 그 네빌 고다드의 강의들은 네빌 고다드가 이제 후반기에 했던 강의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초창기 강의를 번역해 놓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빌 고다드 책들은 다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을 다 보셨다면은 그 책들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딱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놓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들 자꾸 놓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오늘 요 리액트라는 책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13페이지를 보면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반응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을, 더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네빌 고다드는 우리가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돈에 대해서 느끼는 그 무의식적인 반응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반응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그 반응들,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24페이지를 보면요, 자, 그저 생각들을 새롭게 배열해 한 방향만을 향하게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향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제껏 비난해왔던 상대방의 혐오스러운 특징들이 실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타인의 행운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행운을 가진 당신을 마음속에 그리면 될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 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세상에 대한 반응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빌 고다드의 5일간의 강의에서는 심상화, 상상에 대해서 좀 약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다면은, 자, 리액트가 이제 해석하면 뭡니까? 반응이잖아요, 반응. 자, 반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대하는 그 반응들을 바꾸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 반응을 바꿀 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먼저 우리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좋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어떤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진짜 보기 싫어하는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을 하고, 막 운전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고, 뭐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내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내 처지를 보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삶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하는 반응들이 내 세상에 창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빌은 여러분의 이 무의식적인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창조가 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 게, 무의식적인 반응은 뭘 기반으로 합니까?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관념들, 뭐 신념들, 생각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 관념들을 기반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들을 파악했을 때 그게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적인 생각인 거고, 그걸 바꾸면은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스럽지 못하고 뭐 용납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더럽고 되게 무례하고 되게 나쁜, 내 기준에서 나쁜 직장 상사가 있다, 혹은 뭐 친구가 있다, 지인이 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해야 되고 뒷담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는 누군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막 친한 사람한테 가서 욕하잖아요. 뒷담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런 상황을 앞으로 계속해서 창조를 하는 나쁜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타인의 행운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 타인의 행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되죠. 그죠? 타인의 행운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고 있고 막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그 행운을 차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 행운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한테도 행운이 올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면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나요? 질투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가 어떤 맛집에 갔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기번호 18번이고 저는 19번이에요. 근데 18번인 손님이 들어가서 먼저 밥을 먹어요. 그러면 나는 부러워해야 되나요? 물론 부러울 수 있죠. 조금 먼저 들어간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저 사람 저거 먹어봐서 좋겠다, 이런 부러움은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나도 먹을 수 있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다르겠죠. 그 반응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운을 당신 안에서, 마음 안에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그 현실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반응을 바꿔라. 그쵸? 요새 E3를 보고 있는데 팸그라우트 씨가 이룬 것들을 보면 부러운 건 아닌데 뭔가 조급해져요. 자, 우리 그런 것들, 내가 곧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면 사실 조급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책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를 보면은 인식은 우주의 유일한 힘이며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 됩니다. 나는 참 안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 됩니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 상태의 결과들을 짊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의 마음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상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창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라고 받아들인 상태만을 부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에 당신이 있는 곳이 현실의 당신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풀이 죽어 있다고 알아챘다면 그 감정을 멈추고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연면의 상태에 묶인 모습이 세상에 현현될 것입니다. 약한 이에게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라. 자, 진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도 약하다고 느낀다면 담대하게 나는 강하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계속 고집해 나가면 이 가정은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I am, 나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그가 되고자 하는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라는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하고, 반면에 올바름은 관역에 명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그를 높이 세우리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 안으로 올바르게 뛰어들어간다면 당신이 지닌 개인적인 갈망은 만족될 것입니다. 느낌이란 행위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하다고 인식합니다. 결혼한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결혼의 상태에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전에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영원히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의식만이 당신이 거둬들인 결실의 원인이자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 모든 것이 의식에서 출발하고 의식에서 끝난다.
당신이 어떤 것을 원한다면은 그것을 얻기 전에 이미 느껴라. 그러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약할 때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고 느껴라. 당신이 강해지길 기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이미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글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참 안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라고 말하고 무엇라고 느끼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대로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나요? 나는 지금 불안해. 나는 지금 외로워. 나는 지금 결핍해. 나는 지금 화가 나. 라고 정의하고 있진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기쁨을 느끼려고 합니다. 좋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좋은 게 아니라 먼저 좋은 감정에 가면은 좋은 것들이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면 그걸 지금 멈추라는 겁니다. 아,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좋은 감정 느껴야지. 내가 원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 행복을 느껴야겠다. 안심해야겠다가 아니라 안심을 먼저 하고 안정적인 그 감정을 먼저 느꼈을 때 그런 상황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거죠. 당연한 말인데 새로 들으니까 또 새롭죠. 그쵸? 자, 44페이지 보면은 트렌서핑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사건뿐만이 아니라 시간, 트랙 모두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핑이랑 똑같은 말을 하죠. 당신이 바라는 일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아졌습니다. 이미 이 방송에 들어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소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죠?